정마일침입니다. 자, 지트리 BNT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트리 BNT. 자, 여기가 딱 보면, 데이터 값에서 보면 딱 지지와 저항이 있으면 알 수 있죠?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과거에, 그죠? 그래서 한 레벨을 높일 때 딱 갔다가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주가는 한번 갔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윗꼬리 달고 떨어졌어요. 그죠? 더 이상 주가를 높이지 못하고 정점을 찍고 밀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가 21,900원으로 지금 이 지지대 있죠?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빠질 뻔했는데 지금 멈춰 있죠? 그러면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또 추락할 수가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좀 있었고 매물 거래가 두 군데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저항값이 있고요. 아랫꼬리를 달긴 했지만 일단은 회복시켜놨기 때문에 지지값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봉을 보게 되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월봉으로 가볼게요. 자, 월봉을 봤더니 이 주가는 폭발적으로 한번 가줘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연봉에서 제가 이 폭에 대한 찍어놨던 자리가 여기였죠? 46,000원대. 그죠? 자, 월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 자리가 46,000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뭐, 도형에 대한 수학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범위를 안 벗어나겠죠. 그죠? 폭대로 그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번 갔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46,000원이 그려졌다. 여기가. 이 당시 월봉을 보게 되면 보세요. 맞고 떨어졌죠? 여기서 찍고 여기까지 쫙 빠졌었죠? 그죠? 이렇게 한번. 그죠? 그래서 35,000원대까지 한번 빠졌었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요. 그래서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만히 보세요. 여기까지 내렸죠? 아래꼬리 달았다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예, 그 다음 달에. 그죠? 그리고 정점을 찍고 빠지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이게 헤드앤숄더로 빠졌다는 걸 알게 돼요. 요런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자, 주봉 가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여기죠. 네, 여기죠. 그죠? 자, 여기에요. 자, 이 46,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요. 그죠? 이렇게. 예, 넘어가지 못하죠. 자, 그러면서 주봉을 보면 이 레벨을 따라가려다가, 그죠? 아랫꼬리를 살짝 달게 살렸죠, 바로. 그치만, 이때 한번 레벨을 높이려고 틀었죠, 강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했었잖아요, 그죠? 다시 고가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깨지니까 이때부터 빠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매물,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의 어떤 기본적인 거고, 아까 진폭을 그래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벌어질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월봉 가볼게요. 다시 주봉 가볼게요. 그죠? 주봉을 다시 가면 그때부터 빠지잖아요. 쭉, 그죠? 빠지다가 쭉 빠지다가 이런 그림으로 가다 여기서 한번 틉니다. 그죠? 아, 이쁘게 한번 살려볼까라고 했어요. 그죠? 약 기간을 보게 되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한 10달 동안을 우상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G3BNT는 방송에 나가서도 여기서 제가 시도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여기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었죠. 우리 VIP님들한테는 제가 준 자리는 여실히 저는 이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제가 준 자리는 여기였었어요. 방송에 나가서 이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다 안 좋았잖아요. 종합주까지 다 빠지면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쭉 빠졌다가 이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기 넥자리 19,000원을 사겨놨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대를 일단 사겨놨죠. 그래서 21,900원이니까 약 10% 정도는 일단 사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랫꼬리가 갖는 의미는 뭐였을까라는 거죠. 그죠? 투매를 받아냈을 가능성이 크죠.
공포에 의해서 다 손절나고 받아갖고 누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대부분이 이런 자리는 급격히 끌어올리는 이러면 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외인이나 그죠? 기관이 거래 자본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이 반등의 자리가 어딘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안 잡혀요. 그죠? 땡겨보는 거예요. 저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길래 반등을 시켰는지 한번 추정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자리 강하게 들어왔을까? 아니면 투매를 받으려고 저 자리 기다렸나 봤을 때는 지지하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지켰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지하장이 있긴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탈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싫어하는 모양이 이거잖아요. 이거 깨놓은 거, 이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정문일침이 가장 싫어한다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뭐냐면 3중이거든요. 매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매물 있고 그 다음에 추이에 대한 매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지하장까지 매물. 아주 싫어하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면 25,400원이 한계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반등을 시킨 세력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대부분 25,000원까지 끌어서 거기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중요하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저점에서 누가 튕겼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외국인은 뭐 그다지 그냥 뭐 자, 보시면 기관이 다 받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개인 일부가 투매가 나왔어요. 내리니까 개인들이 못 버티고 계속해서 던져냈던 것 같아요. 그죠? 팔아냈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다가 마지막 피크 치면서 했는데, 거꾸로 볼게요. 내려오는 동안 기관은 계속 받아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거 분명히 쟤들 물려 있었던 거죠. 기관 애들, 그죠? 그럼 쭉 당겨볼게요. 이게 당겨보면 어떤 일이 추이가 나오는지, 그죠? 기관은 여기서부터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금도 받고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단가 추정치가 여기 나오죠? 기관이 자기들이 물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죽어라 끌어올려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여기가 거래가 더 많았어요. 여기 거래가 더 많았어요. 전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아니, 기관은 이 잡아놓은 모양을 보면 여기도 집중적으로 많이 잡죠.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대충 이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오면 일단 던지지 않을까요? 자기도 물린 게 있어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차 매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이거 왜 그러겠냐고, 이거.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매물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이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GTBNT는 올라와도 이 자리가 상당히 저항이 받을 수 있다. 그게 어디예요? 딱 가격대를 보니까 25,000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부터 23,000원 초반대부터 26,000원 사이가 아주 저항값이 있다. 그죠? 그럼 얘는 향후 주가가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이 매물을 등지고, 그죠? 등지고 밟고 올라섰을 때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아까 연봉에서 봤을 때 이 자리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살려낸 거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GTBNT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GTBNT는 아마도 여기가 관건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게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러면 간단해요. 추세선이죠? 자, 이거를 만나는 거죠. 예,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크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높였다가 떨어지는 척하다 여기 넥살 있잖아요. 여기를 지켜내서 올라가게 되면 아까 연봉에서 제시했던 이런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죠. 23,000원. 그래서 23,000원에서 25,000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어떤 그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23,000원에서 23,000원에서 25,000원을 파동을 치다가 그 매물을 소화해서 넘어간다면 향후 이렇게 넘어갈 소리가 크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GTBNT는 오르는 척 하다가 두드러 맞고 폭락할 수 있다. 요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보면요. 웬만하면 요거 제가 이게 수급과 파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들이 웬만하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 23,000원까지 가야 돼. 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얘들, 기관, 지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돈지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돈지랄을 해서 어쨌든 끌어내갖고 여기까지 갖다 놔야지만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거 23,000원 갈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파동을 보게 되면 23,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 23,000원, 25,000원 들어가는 거니까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22,000원에 봐야 되니까 21,950원이니까 그러면 상승자력이 얼마예요? 약 5% 내지 얼마예요? 한 20%까지의 어떤 공간이 있는 거죠.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매매한다 그러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여전히 똑같아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런 거. 예, 저렇게 파악이 되면 예, 참 좋아한다 그랬죠. 예, 이게 파악이 됐으면 제가 예,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참 좋아하죠. 예, 이렇게 그러면 잠정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다시 또 만약에 기회를 준다 그러면 예, 한 번 더 사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 이런 파동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의 어떤 그 포인트를 딱 알려준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파동을 치면서 우상향 변동을 칠 때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이건 예, 정말 사랑하죠. 예. 많이 사랑하죠. 제가. 예. 그래서 G3BNT는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 속에서 이렇게 23,000원과 25,000원으로 보되 진입은 저렇게 들어간다. 그걸 기회를 주지 않으면 쫓아다니지 마라. 이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21,950원이죠. 내일 당장 정문이쯤 더 살래? 그러면 저는 한 테스트 물량, 약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물량의 10분의 1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가면 그냥 쉽게 가거든요. 기다렸다가 나머지 물량은 돌아갈 때 들어가는 거고 그 들어간 거 잘못하면 손절하는 거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효자 노릇을 많이 해요. 여러분 도박하지 마세요. 주식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어떤 원칙? 시장이 제시하는 가격을 가지고요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까지도 아마 그 누구도 예, 방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11년 이제 조금 있으면 30주년 그죠? 30주년 되면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노하우인데 아마 따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건 기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추종자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이게 거래도 터졌죠?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